네, 홍준표 경남도지사 미국 출장 중에 평일에 부인을 대동하고 한인 사업가 등과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논란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홍 지사의 행보 하나하나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번에 비판받고 있는 골프 논란, 그런데 홍 지사가 그동안 이 다른 정치인들의 골프 치는 거에 대해서 저격수를 자임하고 많은 비판을 쏟아붓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전력들을 봤을 때 본인에 대한 골프 논란도 사실은 여러 가지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홍 지사의 이중 행보, 이런 주제로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준표 지사의 먼저 이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봤더니 무상급식을 유상급식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선별 무상급식 전환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잘못한 일 37%, 잘한 일이다 49%, 그러니까 과반수 정도가 유상급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잘한 일이다, 이렇게 지지 의사를 보였습니다. 다음에는 잠룡들, 차기 대권 후보군에 대한 지지도 조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홍준표 지사의 같은 경우 3월 첫째 주에는 4.5%, 그러다가 5.7%, 6%까지 뛰어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 순위가 8위에서 6위로 올랐습니다. 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어쨌든 간에 무상급식 논란을 화두로 삼은 이후에 인지도, 그 다음에 지지도도 상당히 덕을 봤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부산 내려갔었을 때, 뭐 위에서 큰 나란 일하기도 바쁘신 분께서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엔 그 덕을 이제 중앙 정치로 덕을 본 건 사실 홍준표 씨다, 그런 얘기가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분석한 걸 보면 49%까지 무상급식을 철폐한 것이 마치 찬성하는 분이 많은 것처럼 나와 있는데,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저게 결국에는 이제 각각의 지지 계층을 나눠서 저만큼의 효과를 올렸다. 그 효과를 본인이 누리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급식이라고 하는 이슈가 그렇게 각각의 지지계층을 나눠놓는 방법으로서 동원할 만한 이슈로서 적절한 이슈였느냐. 또 이게 경남도에서는 사실은 이 어떤 무상급식을 철폐를 하더라도 아이들이 상처를 덜 받는 방법으로 가능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본인이 면제 대상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신청하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경남도 내에서 굉장히 거센 반발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꼭 이런 아이템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보수층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옳았느냐. 저는 솔직히 좀 회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여론조사를 보면서 좀 또 숨겨져 있는 지표들도 읽어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집중된 거 사실이고 주목받은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만 그 홍준표 지사의 경남 내에서의 지지율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집토끼는 잃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역에서 이렇게 도지사를 하시면서 서울의 정계로 이렇게 그 복귀를 하려면 지역의 지지세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기 지역의 지지세가 빠진 상태에서 과연 얼마나 이러한 대선 행보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가 의구심이 일단 들고, 그리고 그 무상급식을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49%에서 실제로 또 숨어있는 허수가 실제로 무상급식의 대상자인 30, 40대에서는 전혀 저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0대 이상에서 몰표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 실제로 민감하게 자기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른 판단들이 나오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또 나중에 가서 이제 폭탄이 돼도 돌아올 수가 있다는 점도 홍준표 지사는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로 나가야 한다. 이거는 맞습니다. 근데 홍준표 지사가 이걸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서둘렀다는 거죠. 인터뷰할 때도 보면은 이거는 지방정부의 권한이다. 중앙정부는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급식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게 공부가 먼저냐, 밥이 먼저냐, 이런 논리를 갖고 했거든요. 그래서 홍 지사가 앞으로 대권 주자로서 이렇게 하려면은 그런 이미지, 독불장군의 이미지가 좀 개선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대선 주자에 대한 지지도 순위가 저희가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8위에서 6위, 그 다음에 안철수 의원 바로 다음, 안철수 의원이 5위더군요. 그래서 이제 많이 올라온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자, 지금 보면은 무상급식, 유상급식 전환 논란 이후에 상당히 구설수에 많이 올랐어요.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은 전혀 관심도 못 받고 문제도 되지 않았을 뭐 서울로 오는 비행기를 비즈니스를 탔다거나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떤 도의 해외 사업 때문에 미국과 멕시코를 방문하는 길에 골프를 친 사실, 또 도의회장에서 영화 예고편 감상한 거, 이게 이제 예전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논란거리가 안 되는데 그만큼 관심을 받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근데 지금 무상급식을 이제 그 선별적으로 바꾸면서 내건 게 재정이 부족하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골프 논란인 것은 아니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미국에 가서 평일에 그것도 부인을 대동하고 골프를 쳐 하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혹시 저기에 세금이 들어간 거 아니야? 우리 세금으로 가서 저렇게 뭐 호화 골프를 친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을 이제 그 의혹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내놓은 해명에 의하면은 뭐 전혀 아니죠. 그냥 뭐 홍준표 지사의 뭐 개인 돈 뭐 400달러 정도를 본인 돈으로 냈다고 하고, 뭐 부인은 개인 일정으로 동반을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재정이 부족해서 그 이제 무상급식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가서 호화 골프를 친다라는 게 굳이 해명을 그렇게 내놓다고 해도 아니 뭔가가 국민들이 딱 처음에 받아들이기에는 부적절하게 받아들이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이슈를 이제 받고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조심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한 좀 그런 눈초리는 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골프를 친 사람이 그 경남도에서 이제 뭐 농수산물 같은 거 외국에 수출할 때 자문 역할을 하는데 이제 미국 동포 사업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홍지사의 부인, 그리고 그 자문 사업가, 그리고 그의 동서, 이렇게 4명이 쳤는데, 뭐 홍 지사 측 얘기로는 40만 원, 골프 관련된 비용 40만 원을 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무적인 일 때문에 간 것이다. 그런데 가장 이제 핵심은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골프를 쳤는데 미국에서는 금요일 오후는 사실상 주말이기 때문에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말도 안 거죠. 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물론 미국 표현으로 금요일에 Thanks God it's Friday라는 표현도 있는데 그건 금요일 오후까지 일해놓고 퇴근할 때 하는 소리죠. 금요일 밤부터죠, 사실은. 그렇죠. 금요일 저녁부터고 금요일 오후 도시는 분명히 공식 일정이 가능한 시각이고요. 이 경남도청에서 나온 해명 중에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비공식 비즈니스라는 표현을 써요. 비공식인데 비즈니스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게 분명히 말씀하신 게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어떤 경남도와 이해관계가 있는 재미 사업가였고 그래서 본인은 또 홍 지사께서 직접 골프 비용이라는 걸 본인이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경남도와 사업이 있는 공식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사무관과 일 때문에 친 거라면 또 거기서 왜 또 본인 사비를 냅니까? 그것도 오히려 떳떳하게 경남 그리고 돈을 정말 내야 이해가 안 되는 되는 것은 본인의 돈을 내는데 그걸 또 직접 거기서 그 카운터에서 낸 사람은 그 재미교포 사업가예요. 영어가 안 돼서 그러셨다는 거 아니에요? 영화가 참 힘들어가지고 그거를 맡겨서 냈다. 이런 것들이 정말 국민들이 다 믿어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을 선별급식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그런 과감한 그런 선택들을 한 것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분명히 갈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선별급식이라고 하는 그런 선별복지라고 하는 거에 전혀 찬성하지 않습니다. 재원이 어디서 나는지를 투명하게 보고 필요하다면 더욱더 살림을 갖다 주면서 실제로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로 성남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급식뿐만이 아니라 교복도 지원해주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또 보육에 있어서 그 무상으로 하는 산후조리원까지 지원해주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그러면 성남에서는 뭐 돈이 정말 펑펑 나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고 경남은 그렇게 못했는가? 그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는가를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정책의 우선순위가 마치 그 외국에 나가서 뭔가 이제 투자를 갖다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기서 골프를 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선순위에서도 설득력이 없고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설득력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문제 제기를 하고 자, 있는 이건 거죠.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이제 뭐 부인하고 개인 휴가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남도의 농수산물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한 판로 개척을 위해서 이제 말 그대로 공무 때문에 갔습니다. 공식 업무 때문에 갔는데 홍 지사 측에서 또 이제는 이 해명하는 게 그 사업가 집에 머물었다. 그리고 차량도 그쪽에서 무료로 대줬다. 그러니까 경남도에 그 돈을 안 썼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뭐 얼핏 들으면 좋은 것 같지만 공적 업무를 갔는데 왜 아는 사람 집에 머물고 거기서 차량 제공하는 거를 보고
그게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일종의 그게 말하는 흔히 말하는 로비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왜 우리가 김영란법을 왜 만들었죠? 좀 무서워. 김영란법 자체에는 문제가 많긴 많지만 어찌됐든 명목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괜히 이거는 뭐 대가성 없다라는 걸 그런 변명이 피통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세상에 이유 없는 돈은 없다. 공짜 없다고 하는데 초보는 저렇게까지 제공을 해주고 나서 뭘 바라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당연히 상식적인 거고요. 이 어떤 뭐 국회의원도 그렇고 지자체 분들도 계시고 해외에 나가서 뭘 자꾸 하시면 이런 게 있어요. 흔히 하는 말로 심증은 가는데 물증은 없다더라. 이거 물증 찾기가 참 어려운 게 해외에 나가서 뭐 하시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번에 홍지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골프 치기에 나왔지만 나머지 분들도 나가가지고 국민의 세금이 어떤 식으로 세금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나가셔서 글쎄 세금 아끼시려고 밖에 나가서 그렇게 뭐 지인의 신세를 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그만큼 그런 행사들이 투명하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뭐 비공식적인 채널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반증도 되는 거거든요. 저게 홍 지사니까 저렇게 했을 겁니다. 다른 지사들은 저렇게 할 만한 게 못 되죠.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는 자신감이 있었으니까. 금요일 오후, 그리고 오후에 내 부인하고 같이 골프 쳤다. 그리고 내가 내 돈 냈다. 그 집이 어디냐? 나하고 통상 자문관 했던 사람의 집이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나는 떳떳하다. 이 홍 지사가 제가 볼 때는 주변 참모들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게 출장 가셔도 골프 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진언했어. 무슨 얘기냐. 내 업무 끝나고 내가 내 부인하고 골프 치는데 그리고 내가 내 돈 내는데 무슨 얘기냐. 그래서 홍 지사가 이 공인이라는 의식 그리고 홍 지사 다 좋으신데요. 제가 보니까 조금 자기를 낮추는 힘, 겸양 이런 덕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건이 또 어떻게 우리 언론에 보도가 됐냐면 이제 현지에서 제보가 갔다고 그래요. 그만큼 또 이제 홍준표 지사 저 사람이네 하고 이렇게 제보를 했으니까 많이 이제는 어떤 주변의 시선도 좀 의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사건에 대해서 누리꾼들, 네티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광현 앵커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촌철살인입니다. 네, 무상급식 논란을 촉발한 홍준표 경남지사가 미국 출장 중에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제기돼 네티즌들의 비난이 들끓고 있습니다. 먼저 무상급식 논란에 대한 네티즌 반응 들어보면요. 네. 무상급식 중단으로 지지율 2계단 상승, 홍 지사 성공하셨네요. 무상급식이 홍 지사에게 득이 됐다는 의견을 내놓은 네티즌이 일단 있었고요. 선별적 복지가 정답이다. 실제로 어려운 사람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면서 유상급식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네티즌들 미국 출장 골프 논란에 대해서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네, 홍 지사님 아이들 밥그릇 빼앗아서 편하게 비즈니스석 타고 미국 가서 업무 시간에 골프 치니까 기분 좋지요? 라며 골프 논란에 홍 지사에게 일침을 가하는가 하면 홍준표 지사님 골프는 쳤지만 접대는 아니다. 이상한 논리네요. 라며 경남도청의 해명에 문제점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촌철살인 알아봤습니다. 네, 강화도 캠핑장 화재 관련해서 지금 들어온 속보부터 하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날 강화도에 있는 한 캠핑장에서 불이 나서 7명의 사상자가 났는데요. 그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캠핑장의 미인가 또 불법 이런 문제들 또 안전시설 미비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새누리당하고 정부에서 오늘 당정 협의회를 열어서 이 자리에서 모든 캠핑장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전수조사를 하겠다. 또 미등록 불법 시설에 대해서는 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것을 유도를 하고 또 최악의 경우는 폐쇄 조치도 하고 안전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겠다.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뭐 이번 사건 터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지만 전국의 캠핑장이 한 1,800에서 2,000곳이 되는데 이 가운데 허가 등록된 업체는 200곳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는 상당히 90% 정도가 미인가, 불법, 미승인 이런 업체인데 난립하고 있는 캠핑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과연 전국에 얼마나 많은 캠핑장이 있고 그 캠핑장들의 안전시설, 소방 관련 시설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하겠다. 이런 상황인데요. 약간 좀 기억이 떠오르는 것은 지난해 11월 담양 펜션 화재 때도 10명의 사상자 냈을 때 전수조사하겠다, 후속대책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고스란히 지금 3월 달에 다시 한번 이번에는 캠핑장이니까 캠핑장 폐쇄 조치하고 전수 조치하겠다. 뭐 잘못된 방법은 아니지만 미리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계속 두고두고 남는 상황입니다. 뭐 지난해 만들었던 대책이 사실은 5월 31일까지 버티겠다라는 거였고 이번에도 만드는 거는 그러면 언제까지 또 유예기간 주어질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저런 식의 어떤 조치 캠핑장이 뭐냐 뭐 이런 어떤 지금까지는 그런 거잖아요. 이런 업태를 하려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갖춰라라고 하고 그거를 갖추지 않으면 폐쇄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그럼 이런 거예요. 신규 업태로 또 방향을 바꿔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방법론 자체가 조금 바뀌어야 된다. 그냥 숙박업 그러면 어떤 뭐 기준 이런 걸 놓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잠을 자는 곳이면 그냥 숙박업이고 캠핑업이다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완전히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는 한 어떤 식으로 법을 만들어도 자꾸 변종이 빠져나가는 생길 수밖에 없죠. 예. 지금까지 구조로는. 우리나라가 모든 문제 대책하면은 전수조사입니다. 전수조사. 그 다음에 불법시설 폐쇄. 불법시설 당연히 폐쇄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당정협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한번 캠핑장 가서 한번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태를 알고 나서 회의를 하든가 해야지 그런 것도 안 해보고 다 써준 것 같고 폐쇄 조치, 전수조사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는 펜션, 이번에는 캠핑장, 다음에 또 다른 사고가 다른 곳에서 나면 그곳을 전수해야 하는 건가요? 이 캠핑장 말고 이제 점점 날이 풀리면서 이제 가족들이 여행하고 이런 시기가 다가오잖아요. 예. 가족들이 여행하는 이런 캠핑장 외에 다른 곳들, 다른 또 어떤 위락시설 이런 것들도 많거든요. 전체 다 같이 한번 전부 다 정말 저 전수조사가 캠핑장뿐만 아니라 전체 그런 위락시설에 대한 안전정원 전수조사가 필요할 아니 것으로 보여요. 전수조사도 뭐 한 달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성건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 조치 나와보고 이런 식으로 문제.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엄벌주의입니다. 그리고 수사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 이런 거는 염두에 두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잘못된 거 고치고 사람 잡아들이는 그렇죠. 것보다는 근본적인 그렇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뭐 실태 조사가 제일 중요하고 당정 협의에 나오는 사람부터 캠핑장 가서 가족들하고 한 3박 4일 정도 잡아야 실태를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주무실 분은 없으실 것 같고요. 다 비즈니스석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캠핑장에서 가족과 함께 이렇게 이용하시는 사람들의 마음부터 예.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캠핑장을 저렇게 미인가로 또 운영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닌데 나름대로 전 재산을 또 그 투자를 해서 도전을 하셨을 텐데 그런 분들이 또 갑자기 난데없는 폭탄을 맞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자면 물론 지금 이 시점에서 당정이 함께 나서서 전수조사를 하는 거는 필요하지만 이제 국민 여론은 소 잃고 외양간을 더 이상 굳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수조사를 한다 하면 엄청나게 꼼꼼하게 해갖고 이참에 정말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해야지 수박 겉핥기식은 안 된다. 뭐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어쨌든 당정이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하니까 제대로 된 결과가 나와서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야영하고 캠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계속 홍준표 지사의 골프 논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뭐 홍준표 지사의 해명까지 다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런데 이제 과거 얘기를 하면 이제 홍준표 지사가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전신이죠. 한나라당 의원 시절에 보면 골프 치는 정치인, 국회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이었어요. 본인 스스로 뭐 저격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이해찬 당시 총리하고 이 국회에서 설전을 벌인 경우가 있는데, 일단 당시 화면부터 한번 보시죠. 네. 놀아놨다고 했습니까? 지금 뭐라고 지냈습니까? 총리하고 브로커처럼 그래 어울려 골프 친 일이 없다 이겁니다. 브로커하고 놀아난 적 없어요. 놀아놨잖아요 골프 치고. 언제 놀았어요? 참. 홍 의원님은 선거법 위반해서 자격 박탈된 적이 있어도 난 5번 선거에서도 한 번도 선거법으로 위반한 적 없어요. 선거법 위반한 적은 없어도 브로커하고 놀아난 적은 있다 이겁니다. 네, 당시에 이제 이해찬 총리가 그 아는 사람하고 골프 친 것을 두고서는 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홍준표 당시 의원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제 비판을 했었는데 근데 사실은 예. 그 홍준표 그 지사가 지금 그 지인하고 골프 친 예. 그분이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분도 이렇게 그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일종의 중개라든가 뭐 편의를 갖다 볼 수 있는 그런 분하고 그 골프를 쳤던 것이고 네. 홍준표 지사도 지금 그런 지인하고 쳤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똑같은 상황을 갖다 연출을 하신 건데 과연 스스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비판을 갖다 하실지 궁금합니다. 자, 한 가지 뭐 더 있는데 그 화면도 한번 보고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을 자처하고 농민의 아들임을 자처하는 전직 대통령이 골프장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경기도 골프장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또 골프 파티도 했어요. 그 전직 대통령의 행각으로서는 아주 부적절한 행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켜가지고 더 이상 국민의 눈살 찌푸리게 하는 그런 행동, 발언 그 못하도록 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지사가 과거 정치인 시절에 다른 정치인들의 골프에 대해서 상당히 엄하게 질책을 했는데 이번에는 약간 이제 부메랑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왔네요. 몇 년 만에. 부메랑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골프라고 하는 게 사실 뭐 골프 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뭐 대중적으로도 많이 뭐 올라갔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값비싼 스포츠인 점은 맞잖아요. 그리고 서민들이 보기에는 접근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자연 조건 하에서 저것이 환경 파괴를 안 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운동이라는 면에서도 탐탁지 않긴 한데 그걸 떠나서 그러니까 홍 지사 본인이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듯이 그런 소리를 항상 들을 수밖에 없는 운동이 또 골프예요. 왜 그거를 인식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고 최근에 들었어도 사실 뭐 여야를 막론하고 골프 치는 분들이 그런 걸 또 항상 정치인들 한 번씩 구설수에 오르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골프 사실상 치지 말라고 했다가 또 갑자기 어느 골프 모임 또 그 위원을 맡으시면서도 공무원들 골프 치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골프를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골프라고 하는 거는 참 위험한 스포츠네요. 근데 저는 지금 저 두 가지 화면이 나왔는데 그거랑 직접적으로 좀 연관은 없다고 생각해요. 먼저 앞에 그 이해창 당시 총리랑 설전을 나눴던 거는 골프를 쳤다라는 거를 강조하기보다는 브로커와 어울렸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제 비난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노무현 전직 대통령으로서 골프를 쳤다라는 걸 또 비난하기보다 골프장을 통째로 빌린 게 문제인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 골프 쳤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비난을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미국에 가서 골프를 친 거는 이거는 조금 부적절했다라고는 봐요. 근데 하지만 앞에 것과 비교해서 사람이 바뀐 거 아니냐. 자기는 저 사람들은 골프 치면 안 되고 자기는 골프 쳐도 되냐. 이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근데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골프 치고 싶어 합니다. 취미가 없거든요. 더구나 미국 가면은 뭐 골프장 비싸니까 치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누구와 치느냐고 그 같이 치는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거든요. 그리고 홍준표 지사가 저걸 방심한 겁니다. 나를 따라다니는 눈이 있다 이런 걸 방심한 게 또 문제고요. 또 하나는 정치인들 좀 골프 말고 다른 거 좀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취미 생활 좀 개발해야 됩니다. 어바인이라는 곳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번에 처음 들으셨죠? 예. 그 미국의 이제 어바인이라는 곳에서 이제 골프를 쳤는데 아마 홍 지사 입장에서는 설마 이런 곳에서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사람이랑 4인 플레이를 하는데 설마 이게 알려질까라는 생각. 그래서 이제 아마 방심했다라는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 이제 중앙 정치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급식 문제를 이제 도화선의 시발점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러운 행동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